예, 강원도 강릉 출신의 권성동 의원입니다. 그 자료를 한번 좀 PPT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. 총재님. 네. 여기 보면은 그 경제 성장률을 한국은행이 이제 예측한 표가 쭉 나와요. 2014년부터 2018년까지. 그런데 실제 경제 성장률보다 한국은행의 전망치가 항상 높았어요. 항상은 아니고 대부분. 그래서 이번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.2%로 낮췄는데 이것도 좀 후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. 왜? 과거의 전례에 비춰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, 저희들은 뭐 성장할 때마다 그야말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전망을 하려고 합니다만. 예, 뭐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이 한국은행이 지금까지 취해온 태도나 이 실제 결과를 보면은 정부를 좀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이 아닌가. 또 정부와 관련된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보면은 독립적인 목소리를 못 내요. 한국은행이 이제 무자본 특수법인 업무가 독립돼 있죠. 네. 법에서 보장해 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? 어떤 통화 정책은 중립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필요성. 통화 정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결국은 이 경제 성장이라든가 국가 경제를 위해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라고 고도의 독립성을 지금 보장해 주는 겁니다. 그런데 정부의 경제 정책에 관한 질문이 나오면은 비판하는 걸 난 보지는 못했어요. 결국은 경제 정책이 왜곡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? 통화 신용 정책이 또 왜곡이 되는 거예요. 이것이 국가 경제를 망가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독립성을 부여한 취지에 맞게끔 한국은행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낸 적인 저는 기억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조금 정부를 위해서 의식해서 조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 금리 인하를 최근에 단행을 했는데 이 금리 인하가 이 경제 성장률에 뭐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미칠 것 같습니까? 경제 성장률을 올리는데? 네, 성장률을 올리는 쪽으로는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. 그 지금까지 정부 여당에서는 금리가 낮아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이런 비판을 계속 해왔잖아요. 그런데 이번에는 어째 정부 여당에서 그런 비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. 계속해서 금리 올려라 하더니 그 비판에서 금리 올리라고 이 정부 들어서 얼마나 얘기를 했어요. 그렇죠, 총재님? 그건 부분적인.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. 했는데 그래서 올렸다가 이번에 낮췄더니 뭐 부동산 가격 급등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래서 저희들은 뭐 그런 그 어떤 의견에 저희들의 결정이 좌우되고 하는 건 아닙니다. 지금 경제 위기입니까? 경제 위기 아닙니까? 뭐 위기라고 하는 표현은 좀 저희들이 아직은 좀 너무 섣부른 것 같고요. 수출, 투자, 소비 다 이게 부진한데 네,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. 어려운 상황이 위기인 거죠. 거다가 지금 일본 간의 일본이 지금 소위 무역 보복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경제 보복까지 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. 그래서 그 위기 초입입니까? 근데 통상 위기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제 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 위기 자꾸 떠올려서 그런 아주 그 최악의 상황을 사람들이 상정해서.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만 갖고는 부족합니다. 그죠? 그렇습니다. 거기다가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서 이 투자를 좀 촉진시켜야 된다, 유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투자 촉진은 정말 저희들이 필요한 과제입니다. 근데 이제 그 법인세로 한다는 건 제가 아무래도 조세 정책 차원이기 때문에.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목소리를 좀 내줘야죠. 그래야지 한국은행이 존재 이유가 있는 거죠. 그리고 통화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적극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. 이런 말씀을 이제 했잖아요, 그죠? 총재께서. 네. 이게 지금 추경안 처리 앞두고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보기엔 이것도 정부 도와주는 거 아니냐? 그래서 제가 조금 답변 중에 제가 적극적으로. 잠깐만요. 예. 그 적극적 재정 정책을 이 정부 들어서 지금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어요. 그런데도 경제 상황은 부진하단 말입니다.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냐? 노동 정책에 잘못이 있는 것이 있으면 노동 개혁을 해야 된다.
그 다음에 또 소득 주도 성장 때문에 이 임금 정책이 잘못됐다. 이런 근본적인 개혁 목소리를 한국은행이 내줘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뭐 통화정책만으로 부족하고 적극 재정책이 필요하다. 계속해서 확장적 재정을 펼치라는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. 이걸 적극적 재정정책 편다고 지금 이 상황이 타개가 됩니까? 통화정책하고 두 개만 하면은. 네, 적극적 재정 정책은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의원님 오해를 좀 풀기 위해서 제가 요 추경을 그 직전에 말씀드린 게 아니고 작년 재작년에도 늘 말씀드렸던 말씀드리고요. 그러니까 그다음에 의원님 제가 그 취지는 알겠어요. 예. 그 취지는 알겠는데 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만으로 이 현상을 타개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.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목소리를 안 내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. 제가 늘 그것도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. 그래요? 통화 재정 정책이 좀 적극적으로 특히 재정이 좋습니다. 적절할 때 그러면요. 구조 개혁이 어떻게 보면 필요하죠. 더 중요하다. 그러니까 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더 내시라는 이런 얘기입니다. 네. 그 다음에 이 지금 일본이 수출 제한 조치 취한 거는 정말 부당하고 불법적인 것이고 정말 문제 있는 것입니다. 그렇지만은 지금 냉혹한 국제 관계에서 서로 윈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계속 강대강으로 치달아 봐야 양국 다 손해고 오히려 우리가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얘기예요. 이 지금 일본이 소재 부품 지금 세계 품목 그 수출 제한 조치를 하면 우리 GDP의 영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? 마이너스 어떻게 되는 겁니까? 네.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? 예,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기간이 뭐 예를 들면 단기에 그칠 건가 장기화될 건가 그다음에 국산 수입선 대체가 가능한지 이런 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만약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수정 지지만 냈어요. 그 부분에 대해서. 건강치 냈단 말입니다. 마이너스 0.12% GDP가 감소할 것이라고 냈어요. 거기를 내는데 왜 한국은 그렇게 신중하지 않나? 왜 제대로 공부를 안 하냐?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. 근데 이제 아까 그 한국경제연구원에는 아마 어떤 시나리오를 딱 설정해서 아마 했을 텐데 저희들은 이 대한 수출 규제의 향방을 아직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그 어느 정도 본 다음에 좀 할까. 근데 저희들이 현재 내부적으로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. 저희들이 다 예.